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타입니다. 오늘도 옆방에서 상담을 하고 계셔서 조용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슈퍼비전 관련된 교육을 들었어요. 슈퍼비전이 뭘까? 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종의 교육 같은 거를 의미를 합니다. 상담사가 석사를 밟고 그런다고 이제 바로 나오는 자격증은 아니고 그런 교육 과정을 받고 또 수련을 해야 돼요. 그 수련에 이제 슈퍼비전이라는 게 포함이 되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에 대해서 개념화도 하고 상담한 것도 쭉 풀어보고 상담 목표도 잡고 뭐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가 잘 상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들이 내담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더 좋은 개입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교육받는 그 과정을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저는 지금 상담심리사 1급이기 때문에 1급인 경우에는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은 10년 차인데 슈퍼비전은 지금 3년 차니까 아직 이제 햇병아리란 말이죠. 슈퍼바이저가 되면 매년 이런 슈퍼비전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슈퍼비전의 주제는 슈퍼바이지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우선 교수님이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지향하는 슈퍼바이저로서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거를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걸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상담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명확하게 있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저로서의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딱 잡고 가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슈퍼비전은 교육자 마인드 6, 상담자 마인드 4 정도를 가지고 슈퍼비전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너무 많이 티칭하기보다는 상담을 하는 과정 안에서 상담사의 경험들, 내담자와의 역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러한 슈퍼비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정신 역동적, 정신 분석적 이론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슈퍼비전도 아마 그러한 이론의 베이스를 두고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에 나와 그 이상과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실에 저는 굉장히 티칭 중심의 슈퍼비전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되게 많은 것을 단시간 내에 막 주려고 해요. 이제 모든 그 개입들을 분석하면서 여기서 더 나은 개입 방향, 반응들은 뭐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방식의 슈퍼비전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비전이 항상 되게 하고 나면 이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상과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막 만족스럽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상담을 할 때도 똑같거든요. 상담사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것들을 내가 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 순간에 그 흐름이 있고 속도가 있는데 내담자의 속도에 맞지 않게 우겨 넣게 되는 거죠. 그럼 소화가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다 들어오지도 않아요, 상담사의 말들이. 그래서 그 속도에 맞추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숙련된 상담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담자의 힘을 믿고 버티고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상담사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담이 점점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제가 상담에서는 그런 마음이 거의 없는데 되게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하는데 내가 슈퍼비전은 아직 초심 슈퍼바이저다 보니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갔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제 자기 반성을 좀 하면서 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삼자 관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둘이서 상담을 하는데 왜 삼자 관계가 발생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내담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내담자가 있고 상담자가 있고 그걸 슈퍼비전 해주는 슈퍼바이저가 있고
이 세 사람 간에 관계 역동이 발생한다 라는 걸 삼자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인 병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병렬 과정은 정신역동 이론에 기반을 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병렬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한 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역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관계에 재현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업에서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직면을 했더니 내담자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비전을 받는데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한테 어떤 직면이나 어떤 조언을 했더니 이 슈퍼바이저가 거기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시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재현된다라고 보는 게 병렬 과정입니다. 반대도 가능해요. 이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를 굉장히 많이 판단하는 그런 슈퍼비전을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게 부정적인 판단과 평가를 많이 하는 슈퍼비전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좀 비슷하게 조금 비판적으로 상담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어요. 무의식적으로 심리 내적인 역동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재현이 된다라는 이런 접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슈퍼비전이 도움이 되는 거죠. 상담자가 평소엔 안 그러는데 오늘따라 되게 공격적이네, 되게 방어적이네. 이게 혹시 내담자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그런 감정인가? 그러한 역동인가? 라는 것을 슈퍼바이저가 체크해 볼 수 있고 이거를 다루면 상담자가 나중에 내담자와 상담할 때 되게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슈퍼바이저로서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슈퍼비전을 할 때 너무 평가적이고 비난적이고 가혹한 피드백을 했으면 이게 내담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또 통찰도 이제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자 관계에 대한 이제 설명이었는데요. 이자 관계라고 하면 이제 슈퍼바이저랑 슈퍼바이지의 관계죠.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슈퍼바이지는 슈퍼비전을 받는 그 수련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 맺기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참 이거를 잊고 있었구나. 왜 상담에서도 사실은 그 라포 형성, 동맥 맺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상담이 효과성을 보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 자체가 그냥 상담 목표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람은 그 상담사와의 신뢰로운 관계 맺기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신뢰로운 관계를 맺어야 이제 상담사의 개입들이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슈퍼비전도 똑같다라는 거죠. 슈퍼바이지가 슈퍼바이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나를 참 수용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이 상담사 슈퍼바이지들이 내가 실제로 만나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나 체험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슈퍼바이저를 못 믿겠거나 슈퍼바이저한테 혼날 게 두렵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했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쏙 빼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담자에게 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정보가 많이 빠질수록 효과적으로 슈퍼비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동맥 맺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이제 반성을 한 게 되게 티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빨리 많은 것들을 안내를 드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잡아드려야겠다. 막 이런 부분들이 앞서다 보니까 참 내가 동맥 맺기는 신경을 못 썼구나. 그러한 또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성하는 시간이었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슈퍼비전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